개인적인 체험은 중증 장애아를 둔 아버지가 내적 변화, 성장을 통해서 비극을 극복하고 공생과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오해의 인생과 작품 세계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출구 없는 현실에 놓인 현대인에게 재생의 희망은 있는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27세의 학원 강사 버드는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은 인물로 줄곧 아프리카 지도를 바라보며 모험을 꿈꾸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청년입니다. 그런 그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자 일체의 행동과 자유를 빼앗긴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버드인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주인공은 대학원에 자퇴 원서를 냈으며 장인이 소개해준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넉 주간의 알코올 상태에서 벗어나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드는 아내의 출산보다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장모의 심경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찾다 게임기가 있는 오락실에서 전화를 걸어 아직 출산 전이라는 장모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곳에서 용 점퍼무리 젊은이들이 모여 샌드백을 치고 있고 버드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샌드백을 치고 낮은 점수를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버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용 점퍼 무리들이 따라와 그를 때렸고 버드는 말 그대로 그들과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 버드는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병원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갓난아이는 뇌 헤르니아로 두개골 결손으로 뇌의 내용물이 빠져나와 있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버드는 아기를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그 길로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전 여자친구 히미코는 졸업 직전 결혼했지만 남편이 결혼 1년 만에 자살을 합니다. 시아버지는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그녀에게 주고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히미코의 시부모는 히미코가 재혼하기를 바랬지만 그녀는 빨간 스포츠카로 거리를 방황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버드는 히미코의 집에서 장인이 준 위스키를 마시고 잠이 들고 히미코는 밤에 스포츠카를 타고 나갔습니다. 새벽 중간에 히미코를 찾는 남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린 남자였고 또 한 명은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버드는 히미코의 집에서 나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학원에 도착하지만 수업 시작 전 100명의 아이들 앞에서 토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한 아이가 버드에게 난리를 치고 버드는 강의실을 벗어나 병원으로 향합니다. 버드는 당연히 아이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특수화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기를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버드의 절망적인 모습에 젊은 의사는 아기의 분유를 설탕물로 조절해 먹이고 아기의 상태를 보고 쇠약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수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버드는 병실을 나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히미코의 집으로 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아픈 줄로만 아는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 아내가 안 좋아하는 자몽을 사왔다고 핀잔을 듣습니다. 아내는 버드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고 물으며 기쿠히코라는 불량소년이었던 시절에 손 아래 친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당시 그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광인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기쿠히코는 무서워 도망쳤고 그가 광인을 찾았을 땐 목을 맨 상태였습니다. 버드는 이듬해 봄에 도쿄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왜 기쿠히코로 자신을 공격하느냐고 묻자 아내는 아들이면 기쿠히코라는 이름으로 지을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이혼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습니다. 버드는 아기가 있는 병원으로 가 병원비를 내고 다시 히미코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기의 죽음을 기다리며 전화가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버드는 아이에 대한 생각에서 도피하고자 그가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던 델체프시의 은시처로 갑니다.
버드는 데체프 씨를 공사관으로 돌려보내려다 실패하고 히미코의 집으로 와 병원에 전화를 받습니다. 히미코의 집에서 수면제와 위스키를 먹고 잠들고 다음날 뇌외과 전문인 부원장의 방에 들어갑니다. 뇌외과 교수는 아기가 치력이 조금 더 생기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드는 아기의 수술을 거절하고 의사는 아기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기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히미코가 아기 옷을 매장에서 사다 주고 버드는 아기가 죽는 걸 아내가 알게 되면 이혼하게 될 거라고 학원도 잘렸다고 히미코에게 말합니다. 히미코는 힘들어하는 버드에게 시아버지 말대로 자신의 집과 차를 팔고 버드가 가고 싶어 했던 아프리카로 같이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는 히미코가 소개해준 낙태 의사에게 아기를 데려가면서 살해당하는 것이 아기가 아니라 그 자신이라고 느낍니다. 찜통 같은 차 안에서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히미코가 사온 공갈 젖꼭지를 물려보았지만 아기는 물지 않았습니다. 낙태 의사의 병원을 찾지 못하고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을 때 경찰관이 후미등이 하나만 켜진 차를 세웠습니다. 히미코는 아기가 아프다고 하고 경찰은 병원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낙태 의사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타박하고 아기가 폐렴에 걸렸다고 말하고 아기를 데려갑니다. 수리센터에 차를 맡기고 둘은 파김치가 되어 기쿠이코 술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기쿠이코와 버드는 제외하고 게이바의 경영자 기쿠이코는 버드와 지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그때 버드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본인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버드는 위스키 한 모금을 다시 토하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기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개인적인 체험 중에도 혼자서 그 체험의 동굴을 찾고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인간 일반에 관련된 진실의 전망이 열리는 샛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지. 나는 도망쳐 다니며 책임을 회피하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자넨 변했네. 자네에겐 이제 버드라는 어린애 같은 별명은 어울리지 않아.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 체험은 오에 겐자부로의 경험이 반영된 자전적 소설입니다. 1964년 신초사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 기여한 작품입니다. 오에는 기영아 출생을 주제로 삼아 인권을 유린당한 전후 세대의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작품에 포탄의 두려움을 담고 있으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발생한 많은 희생자들과 기영아 출산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5년 일본 시코쿠 에히메현의 유서 깊은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54년 도쿄대학 불문과에 입학하여 단테, 라블레, 발자크, 포를 비롯하여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습니다. 1957년 기묘한 일거리로 작가로 데뷔합니다. 1960년 이타미 유카리와 결혼해서 1963년 장남이 뇌 이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일본의 국수주의를 비판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운동을 활발히 전개, 평화운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입니다. 일본 작가 중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히로시마 노트, 많은 원년의 풋볼, 동시대의 게임, 레인트리를 듣는 여인들, 인생의 친척, 치료탑, 개인적인 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오에 겐자부로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폭력적인 핵무기에 관한 그의 불안과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르시초프의 핵실험에 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에가 끈질기게 주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개인적 체험 작품 속에 그의 내면에서 그처럼 아프리카가 빛을 잃어버린 것은 그가 아프리카에 최초의 정열을 품었던 소년시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버드는 봉구 송환을 당한 데체프 씨가 표지에 희망이라는 낱말을 써주었던 발칸반도의 조그만 나라의 사전에서 맨 먼저 인내라는 낱말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작품에서 버드의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희망이 인내로 바뀐 변화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히미코는 중국의 삼국지 중 위지웨인전에 등장하는 일본의 야마타이구 여왕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영매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다원적 세계를 말합니다. 히미코는 버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